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일반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액세스에서 탭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탭을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쿼리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테이블하고 이제 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이 테이블하고 쿼리를 이용을 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폼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폼하고 보고서가 남았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창. 자,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액세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자, DB가 있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SQL을 잘 알아야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화창을 이용해서, 자, 창을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내 컴퓨터 아이콘이 있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컴퓨터와 관련된 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창에서 여러 가지 탭들이 있고, 자, 그 탭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내 컴퓨터와 관련된 기능들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창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폼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폼은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내용인 폼의 구성 요소, 자, 폼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필기지만은 이제 실습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물론 기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합격을 해야만 자격증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실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기도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계속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래 한글, 자, 한글 프로그램 보시면요. 보통 본문만 작성을 하지만은 위쪽에 보시면은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바닥글이라는 게 있죠. 자, 직접 입력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위쪽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바닥글은 본문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글에 보통 페이지 같은 거 표시가 되고요. 자,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정되는 값들, 커말, 1급, 필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계속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폼도요. 폼도 본문이 있지만은 머리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그리고 폼 머리글, 폼 바닥글, 이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폼 속성이란 것은 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속성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오른쪽에 이제 폼 화면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선이 있죠. 자, 이런 구분선이 무조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분선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각형 모양 있죠. 자, 이게 레코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주문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제목 제목 값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코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레코드 번호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폼을 좀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폼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자, 폼의 정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 정보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대화형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입력, 검색, 수정, 삭제 이게 DML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SQL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 폼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검색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삭제 쉽게 여러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정의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두 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입사, 일로 되어 있는 테이블 1, 그리고 테이블 2는요. 코드하고 부서명, 그러니까 코드를 알게 되면 부서명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라는 필드가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조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조인을 해서 쿼리를 만드는 거고요. 쿼리를 만든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이블 두 개 하고요. 쿼리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폼을 만드는 작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는 것을 대신해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폼 만드는 작업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용어들을 한번 귀에 담아두고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개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만들기에 가시면요. 자, 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폼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타 폼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기타 폼에 보시면은 폼 마법사 있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테이블하고 쿼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을 선택하셔도 되고 쿼리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단 쿼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쿼리 내에 있는 필드들이 전체 필드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필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필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 코드, 직급, 연봉까지만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폼은 어떤 형태로 해서 만들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컬럼 형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폼에 어떤 제목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자, 폼의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값은요. 쿼리의 제목하고 동일하게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자, 급여조회 폼이라고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아래쪽 부분은 기본값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방식이 폼 보기. 자, 지금 폼 보기 이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자인 보기 상태. 자,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폼 보기 상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급여 조회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명이 되겠죠. 성명, 코드, 직급, 연봉이라고 해서 필드명이 나왔고요. 각각의 필드의 값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3개의 레코드에서 첫 번째 레코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다음 레코드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이 바뀌게 되죠. 자,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레코드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코드 하나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코드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변경하려면은 폼 보기 상태에서는 변경을 못 합니다. 자, 디자인을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로 가셔야 돼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시면은 이제 폼의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이죠. 자, 본문.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폼 머리글이 있습니다. 폼 머리글. 자, 아래쪽에는 폼 바닥글이 있어요. 그래서 폼 머리글이라는 것은 이제 레코드가 계속 변경되면서 항상 고정되는 그런 값을 폼 머리글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바닥글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변경을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머리글하고 이제 폼 머리글하고 폼 바닥글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기사 포스트 직원 연봉이라고 수정을 하고요. 사이즈가 조금 너비가 좁아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히도록 하고요. 자, 가운데 정렬, 뭐 글자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뭐 폭을 줄이려면 마우스로 이제 그 컨트롤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얼마든지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글을 지금 수정을 한 거고요. 바닥글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바닥글을 입력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영역이 없네요. 그래서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영역이 만들어졌죠. 자, 이 영역에다가 자, 어떤 값을 계속 폼 바닥글에 표시를 할 거냐면은 연봉의 합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을 추가를 할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텍스트 상자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컨트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쭉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누르시고요. 자, 이것은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레이블이라고 해서 항상 표시가 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합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합계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자, 합계가 되기 때문에 함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현재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모든 레코드의 연봉 값을 가지고 와서 썸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대괄호는 입력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괄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괄호는 생략을 해도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묶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위쪽에 항상 고정되는 머리글 그리고 바닥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코드가 이동이 되어도 항상 고정이 되죠. 고정이 되고요. 자, 그런데 글자가 조금 이제 희미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진하게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하고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하죠.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하고요. 쿼리를 선택해서 쿼리의 필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필드만. 그리고 컬럼 형식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폼의 제목을 여기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버튼 눌렀었죠. 그래서 마법사 마침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폼 보기 상태로 해서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설정을 하려면은 디자인 보기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폼의 머리글 그리고 본문 바닥글을 변경을 했었죠. 자, 폼 머리글이라는 것은 폼의 제목과 같이 모든 레코드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며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의 맨 위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폼 보기 상태입니다. 자, 레코드가 이동이 되어도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인쇄를 한다. 자, 인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만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두 페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페이지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머리글은 이 페이지에서 한 번만 표시가 되었죠. 한 번만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 모든 레코드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닥글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머리글은요,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할 때는 머리글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바닥글도 마찬가지요.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할 때 하고요. 인쇄할 때 하고 폼 보기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폼 보기 상태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폼 머리글이 되었던 폼 바닥글이 되었던 이제 그 폼 보기 상태에서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제목처럼 표시가 되고요. 근데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의 맨 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폼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수정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머리글은 이제 기사 퍼스트 직원 연봉이라고 텍스트를 수정을 했는 거고요. 폼 바닥글은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연봉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컨트롤은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예요. 아무래도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바탕화면이 아이콘 형태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기 쉬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폼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자,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필드의 값. 자, 값은 계속 바뀌잖아요. 레코드가 바뀜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변화되는 값을 표현을 할 때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하고요.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 자, 필드명처럼 항상 고정되는 값. 자, 이런 값을 레이블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폼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폼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폼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폼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사용 가능한 필드에서 필드를 선택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필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일 수정해서는 안 되는 필드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하고, 자,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을 설정을 하죠. 자, 폼 보기 또는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 그리고 쿼리도 반영된다. 자, 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삽입, 삭제, 갱신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갱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레코드의 성명이 수정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 후라고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정 전이라고 쿼리하고 테이블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폼에서 제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수정을 하고요. 자, 그럼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쿼리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쿼리 보시면은 성명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로 이동을 해보면요. 테이블도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삽입, 삭제, 갱신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레코드 하나가 이제 행으로 이제 4개의 행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죠. 자, 이것을 하나의 행에 일단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시면은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4개의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행으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려면은 그 컨트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컨트롤들은 레이블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텍스트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크기를 조금 줄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제가 일단 성명을 선택을 해서 성명을 한번 줄여 볼게요. 자, 줄이려고 쭉 줄여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명, 코드, 직급, 연봉 함께 줄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여 보겠습니다. 같이 줄여지죠? 자, 왜 이런 식으로 함께 줄여지냐면은 자, 이것은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많이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하려면은 하나만 이동이 안 돼요. 자, 모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동을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만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룹 해제하려면은 폼 디자인 도구에 가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해 보시면은 컨트롤 레이아웃이 있는데 여기서 해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해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뭐 그렇게 뭐 이쁘게 디자인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봉 같은 경우에 조금 사이즈를 늘려줄게요. 자, 본문의 사이즈도 줄이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레코드가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한 줄로 표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번에 모든 레코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일단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위쪽에 이제 자, 위쪽에 눈금자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눈금자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되는 부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폼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폼 선택기. 그래서 폼에 대한 속성을 볼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속성 창이 보여지는데요. 속성 창에 보시면은 속성 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쪽에 뭐 레이블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레이블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또 레이블에 대한 속성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라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폼을 선택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누르게 되면은 해당 오른쪽 버튼 눌렀던 구역에 대한 영역에 대한 속성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선택을 하셔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바깥쪽에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또 폼의 속성 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자, 형식 탭이 있고 뭐 데이터 탭, 이벤트, 기타, 그리고 모두가 있는데요. 자, 모두에서 기본 보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기본 보기는 형식에 있기 때문에 형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일 폼이라는 것은 한 화면에 레코드 하나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 폼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자, 연속 폼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연속 폼으로 표시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쉽죠.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조금 그렇게 뭐 보기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 성명이라고 쭉 입력이 되었고 코드라고 쭉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이 레이블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폼 머리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표시가 돼요. 자, 폼 머리글은 제목같이 이렇게 한 번만 표시를 할 때 이제 설정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명, 코드, 직급, 연봉 이 필드명을 위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일단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글 영역을 조금 크게 키울게요. 자, 이것을 뭐 적당하게 가운데 정렬 될 수 있도록 일단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돼요. 레이블 선택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십시오. 하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성명, 코드, 직급, 연봉, 그리고 자, 눈금자에서 바로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고요. 전체 선택된 것을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필드명이 위쪽, 그러니까 폼 머리글 부분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 컨트롤 테두리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테두리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선을 하나만 없애서는 안 되겠죠. 전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속성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에 보시면은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 자, 형식에 가시면은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었죠. 자, 폼의 속성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레코드하고 레코드 사이에 구분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하고 이제 폼
바닥글하고 또 구분되는 선을 또 추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선을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폼 속성에 가셔서 자, 구분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분선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라고 수정하게 되면은 레코드도 구분이 되고요. 본문하고 폼의 바닥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실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폼의 속성을 수정을 해야 되죠. 폼의 속성을 수정을 하려면은 자, 좀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하려면은 자, 디자인 보기에서 폼 선택기, 그러니까 가로 눈금자하고 세로 눈금자하고 교차되는 부분, 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본문의 레코드가 이제 한 개의 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개의 행으로 보이도록 편집을 하려면은, 자,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그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단일 폼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자, 기본 보기 속성에서 연속 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들을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속 폼에서 또 보기 좋게 보이도록 이제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필드명을 한 번에 보이도록 필드명을 어디에 입력을 했었습니까? 폼 머리글에다가 폼 머리글 영역에다가 입력을 했었죠. 자, 텍스트 상자 속성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하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 본문의 레코드와 본문의 레코드하고 그리고 폼의 바닥글이 서로 이제 구분될 수 있도록 이 구분선을 입력하는 것은 폼 속성에서 구분선에서 예 누르시면은 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이제 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 정보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대화형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개체로 옳은 것은 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를 이용한 폼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폼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된 폼도 디자인 보기에서 수정 가능하다 보여드렸고요. 자, 2번 폼은 테이블의 데이터 보기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기 편한 형태로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자,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폼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검색, 수정, 삭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폼 마법사를 통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필드를 사용하여 폼을 생성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필드를 여러분 선택을 해서 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폼 디자인을 이용하여 폼을 만들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자, 기타 폼에서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폼 디자인이 있어요. 폼 디자인.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법사는 어떤 필드를 사용을 할 거냐, 스타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폼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본문만 표시가 됩니다. 본문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 폼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폼을 편집하고자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폼의 속성 창을 열 수 있다. 맞죠?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세로 눈금자를 클릭하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요, 쭉 가로로 해서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물론 컨트롤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죠.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폼 바닥글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 자, 3번 부분이 뭐죠? 자, 이 3번 부분은 폼의 여백이 되는 겁니다. 폼의 여백. 폼 바닥글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폼 바닥글에 대한 속성은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는 폼 바닥글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폼 속성 창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은 연속 폼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기본 보기 보기 속성이 있는데 연속 폼도 있었고 단일 폼도 있었죠. 그래서 그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레코드 하나를 한 화면에 보기보다도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연속되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연속 폼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폼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폼 머리글은 폼의 제목같이 모든 레코드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며 인쇄할 때는 첫 페이지의 맨 위에 나타난다. 맞죠? 폼 바닥글은 맨 마지막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이나 열 머리글과 같은 정보로 폼 보기 상태 및 인쇄 시에 표시된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폼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있지만은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없죠. 보는 방법은요. 자, 폼 영역에서 빈 여백, 자, 빈 여백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도 됩니다. 동일합니다. 자, 비워진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메뉴 중에 보시면은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레이블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것을 좀 더 크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그리고 자, 진한 색으로 한번 바꾸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폼 보기 상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요, 폼 보기 상태에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을 못하고요. 자, 페이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두 페이지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글, 바닥글이 두 페이지에 이렇게 각각의 머리글하고 바닥글이 표시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머리글하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고요. 폼 보기 상태에서는 확인 못합니다. 확인 못하고요. 자, 그리고 폼의 머리글하고 폼의 바닥글은 자,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전체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 위쪽,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죠. 자, 각 페이지마다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폼을 인쇄할 때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폼 보기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이나 열 머리글과 같은 정보로 폼 보기 상태 및 인쇄 시에 표시가 된다고 했는데 폼 보기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3번, 본문은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는 부분으로 연속 폼의 경우 레코드에 따라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맞죠? 자,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페이지 바닥글은 날짜나 페이지 번호와 같은 정보가 인쇄된 모든 페이지의 아래에 표시가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페이지 아래쪽에 모두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폼의 바닥글 영역에 포맷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만 입력하여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텍스트 상자에 표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포맷 함수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포맷 함수는, 자, 인수가 입력이 돼야 돼요. 자, 인수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함수, 그냥 인수 없이 함수만 입력을 해서 오늘 날짜하고 현재 시간을 텍스트 상자에 표시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그 함수, now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now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지금 이제 사이즈가 너비가 작아서 그런데요.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now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는 없습니다. XS에 없고요. 자, date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입니다. 그리고 tim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now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매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하는 폼의 바닥글에 구매 수량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텍스트 상자에 컨트롤 원본, 자,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 속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에 대해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폼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구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자, 이 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구매 수량이 이제 평균, 자, 이것을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 수량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구매 수량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썸을 구할 때나 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때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접 A, V, G 하고요. 자, 구매 수량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한 속성 중에서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 자, 거기서 입력을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표시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잘못된 수식을 찾는 거죠. 자, 이게 뭐 가장 뭐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 건수를 구해서 나누는 방법도 괜찮죠. 자, 3번, 4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드명을 직접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자, 구매 수량 필드에는 모든 값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모든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운트에서 모든 필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맞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일단 구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건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주문 상세 폼에서 개수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일단 이해하셔야겠죠. 자, 개수가 있는데, 자, 주문 총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합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컨트롤의 원본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호하고요. sum 개수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 등호가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괄호는 이제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뭐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은 컨트롤의 이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컨트롤 이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속성 중에서요.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텍스트 9라고 일단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름하고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결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컨트롤 원본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원본.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설명이 틀린 이유가 등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컨트롤은 폼 바닥 영역에 위치한다. 지금 현재 바닥 영역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위쪽은 이제 본문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폼 머리글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를 사용한다. 자, 이것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레이블은 고정되는 값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을 계산 컨트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이제 폼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그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이제 거래처가 되는 거고요. 그때 필드가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있고 거래처 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거래처 코드, 거래처 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23일 경우에는 서울전기, 뭐 45일 경우에는 한림전기, 뭐 46일 때는 한성전기 이런 식으로 각 코드별로 해서 그 거래처 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레코드를 많이 삽입을 한다. 여기다 삽입을 할 때
거래처 코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래처 코드만 입력하게 되면은, 거래처명이 자동으로 찾아서 입력될 수 있도록. 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찾는 것은 쉽죠? 자,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메인 함수 중에서 lookup, d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래처 코드를 알게 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필드명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 테이블명이 들어갔죠. 그 다음 조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블명은 거래처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거래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쉽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데요. 뒤에 들어오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가 자, 현재 입력되는 지금 txt 거래처 코드라는 것은 자, 현재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로 입력되는 이 값이 현재 이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 코드 필드의 값하고 같으냐,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다라면은 그때 거래처명을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찾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메인 함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lookup 함수 들어가고요. dlookup 들어가고요. 자, 주문량 테이블에서 자, 금액을 찾는데 조건이 자, 교재가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줬었죠. 자, 이때 자, 교재 필드는요. 문자형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정할 때 문자형이기 때문에 자, 우측에 들어가는 데이터도 문자형으로 작은 따옴표로 표현했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 자, 근데 만일 교재 번호다. 그리고 이 교재 번호가 숫자형이다. 숫자형이면 들어가는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오류 메시지 납니다. 오류 발생해요. 그래서 에러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거래처 코드가 1년 번호라고 얘기를 했죠. 거래처 코드가. 여기서는 거래처 코드가 같으냐라고 해서 거래처 코드 필드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1년 번호란 얘기인데 1년 번호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형이에요. 숫자형.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묶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자, 거래처 코드 필드명 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 데이터가 지금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이 컨트롤의 이름을 문제에서 txt 거래처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처명. 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을 구할 때처럼.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숫자형이잖아요. 그쵸? 숫자형이 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없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없죠. 보기에는 이 보기가 없습니다. 없고요. 앰프센트를 이용을 해서 구하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상이지만은 일단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면 앰프센트가 입력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세요. 자, 이 컨트롤이죠. 컨트롤. 자, 컨트롤이고요. 자, 함수 안에 컨트롤을 입력을 하려면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컨트롤 명하고요. 문자열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문제 해결 키가 되는 겁니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 코드, 그리고 등호까지는 뭐죠? 이게 문자열이고요. 뒷부분은 뭡니까? 뒷부분은 그 컨트롤 명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분리. 자, 분리하려면은, 자, 거래처 코드 등호까지 문자열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묶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컨트롤 명은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자, 이거하고 연결을 하려면은 앰프센트를 이렇게 중간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컨트롤 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에 앰프센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 묶었고요. 컨트롤명 들어왔죠. 그리고 앰프센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비슷한 유형인데요.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저자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저자명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시면은 저자 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자 테이블에서 결과적으로 저자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조건이 중요한데, 조건에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은 저자 코드가 문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형이 아니고 문자형이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위쪽 부분은 제가 문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 테이블이 있고, 자, 현재 저자 테이블에 보면은 저자 코드가 있고 저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테이블에서 저자 코드가 입력이 되었을 때 저자명을 찾아라 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형이란 얘기죠. 저자 코드 필드는 문자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돼요. 자, 묶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없더란 얘기죠. 없고요. 컨트롤명하고 문자열을 분리한 수식만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자열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자, 저자 코드, 등호, 그리고 작은 따옴표. 여기까지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자, 묶어 주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게 컨트롤명이 있죠. 그 다음 컨트롤명 뒤에 보시면은 또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도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문자열, 뒤쪽에 문자열, 그리고 가운데 컨트롤명이 있기 때문에 앰프센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속 폼에서 폼의 아랫부분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 폼의 아래쪽 부분 어떤 영역이 되는 거죠? 폼 바닥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폼 바닥글 영역에 어떤 컨트롤을 만들고, 자, 오늘의 날짜, 시간, 이거 뭐죠? now 함수 이용하면 되죠. now 함수 이용을 하는데, now 함수 이용을 할 때 우리가 텍스트 상자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했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여러 속성 중에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다음 중 계산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성은 어느 것인가? 자, 계산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텍스트 상자가 계산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꼭 필요한 속성은요, 컨트롤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여러 컨트롤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동일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는 방법은 각각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각각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여러 개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니면은 새로운 눈금자에서 바로 새로운 눈금자 선택을 하게 되면 쭉 한 번에 같은 행을 다 선택을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동일한 속성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컨트롤을 그룹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룹을 할 수도 있고 그룹을 해제할 수도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죠. 컨트롤 키가 아니고요. 시프트 키입니다. 자, 시프트 키를 이용을 해서 여러 컨트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컨트롤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었죠. 자, 다음 중 폼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문, 폼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로
구분된다. 맞죠? 5개 영역을 모두 구성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제 폼에 이제 빈 영역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페이지 그리고 폼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할 수도 있고 본문은 이제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영역은 인쇄를 고려한 영역이다. 그렇죠. 페이지, 자, 인쇄된 페이지에 표시될 때, 그때에 이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단일 폼의 경우, 본문 영역은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연속 폼이 되겠습니다. 폼 마법사를 이용하여 폼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것은, 자, 우리는 이제 주로 컬럼 형식을 주로 만드는데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에서 이제 열이죠. 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기에서 행 형식이다라고 나오는데 행은 없습니다. 행 형식은 없고요. 열 형식인 컬럼 형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데 나머지 종류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컬럼 형식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 형식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시트 그리고 맞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폼 마법사를 통해서 폼을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폼이 나타나도록 폼 속성을 설정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폼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현재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은 구분선 속성을 예로 설정하였다. 맞죠? 구분선 적용이 되었고요. 자,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설정하였다. 맞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가 되겠죠. 자, 레코드 선택기 속성은 아니오로 설정하였다. 자, 레코드 선택기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이 되었으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생깁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생기고요.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는 현재 보여지죠.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고 예라고 해야 됩니다. 자, 탐색 단추 속성을 아니오로 설정했다. 자, 탐색 단추는 아래쪽에 레코드를 탐색할 수 있는 단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없죠. 다음 중 폼이 열려있는 동안 포커스를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폼의 속성으로 올바른 것은, 자, 폼의 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모달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모달. 자, 모달은 폼 속성에서 모드에 가시면은 모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아니면은 아니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모달을 만일 예라고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는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테이블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쿼리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모달을 예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 폼에서 만일 모달을 예라고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를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이 열려있는 동안 포커스를 계속 갖는다. 그 말은 이 폼만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추가 가능 그 속성은요. 폼의 데이터를 추가 가능하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코드 잠금은요. 여러 명이 동시에 레코드를 편집하려고 할 때, 자, 여러 명이 같은 폼에 접근을 해서 레코드를 편집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편집을 못하도록 잠금 설정을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선택기는 조금 전 보여드렸죠.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문 등을 원본으로 작성한다. 자, 쿼리가 SQL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SQL문 모두 폼의 원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캡션 속성을 이용하여 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자, 폼 그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그 가까이 개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창이 있죠. 그 창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 폼의 속성에서 이제 캡션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텍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폼의 이름이 아니고요. 제목 표시줄에 텍스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림 속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폼 배경으로 넣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림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기본 보기 속성에는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단일 폼은 레코드 하나. 자, 연속 폼은 여러 개. 데이터 시트도 뭐 연속 폼하고 비슷한데요. 행과 열로 구성되도록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픽업 테이블, 픽업 차트, 분할 표시 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설정되어 있는 폼의 속성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코드 선택키, 예, 맞죠? 자,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탐색 단추, 예, 맞죠? 자, 기본 보기 단일 폼, 이거 아니네요. 자, 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폼을 연속적으로 보는 이제 연속 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캡션은 주문 현황, 예, 맞습니다. 다음 폼의 기본 보기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본 보기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 위쪽은 뭐죠? 자, 이건 폼 머리글 부분이 있죠. 자, 폼 머리글에 필드명까지 같이 입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게 본문 부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폼 바닥글이 될 겁니다. 근데 레코더는 여러 개가 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속 폼이 되는 겁니다. 자, 폼 디자인을 잘못된 A 화면을 B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정 방법을 옳은 것은, 자, A 화면 자세히 보시면요. 자, 레코드가 이렇게 연속되게 연속 폼 형식으로 해서 보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필드명이, 자, 보세요. 필드명이 각 레코드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폼 머리글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폼 머리글로 이동을 해서 한 번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보기가 틀렸네요. 3번에 대한 보기가 맞네요. 그죠? 자, 본문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을 폼 머리글로 옮긴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본 보기 상태는 현재는 이제 연속 폼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렸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본문의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폼 머리글로 옮긴다. 아니죠. 자, 텍스트 상자는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본문에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을 작성하는 기타 폼 대화 상자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07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2007 버전에서는 폼 마법사가 기타 폼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0 버전부터는 폼 마법사가 기타 폼 바깥쪽에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은 이번에 폼 마법사가 2번 보기로 있었어요. 이렇게 마법사. 그래서 폼 마법사는 기타 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보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폼 마법사는 기타 폼 바깥쪽에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기타 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폼 마법사는 바깥쪽에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폼에 대한 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